자, 이제부터 국제뉴스 플렉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탈리아인데, 네. 이탈리아 총리가 들어왔는데 왜 이 사람이 화제가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총리 교체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마리오 드라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정치인 출신 총리예요. 아, 정치인이나. 이 아니에요. 그럼 정당 소속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무소속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2018년에 3월에 그 이탈리아 총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각축을 벌이면서 어쨌든 중도 우파 연합이 제일 많은 의석수를 차지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좌파 연합이, 그러니까 중도 좌파 연합이 사실은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한 정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연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쪽에서 잡아도 나머지에서 비토를 걸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 확실한 50%를 확보한 당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비토를 걸게 되면은 총리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세페 콩테 총리가 본인이 이제 이분도 이제 교수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인데 열심히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야, 이거 내가 이 새 내각을 짜기 위해서 사임계를 일부러 제출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아유, 왜 그래요? 총리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래도 총리가 다시 한번 내각을 꾸려서 해보세요라는 걸 기대하고 사임계를 던졌는데 대통령이 넋죽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올 1월 말에. 이게 이렇게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도의적으로 사표는 내겠습니다. 라고 내고 반려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잘 가. 그러고 이게 접수를 해버린 거네? 네. 그러니까 접수를 해버리면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머지 당들에서 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 대표한테 그렇죠. 저기 우리 당 내가, 총수나 뭐 이런 우리 당 출신을 올리겠지 생각을 한 거지. 그렇죠. 내가 구성권을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데려온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1975년부터 대학 교수로 시작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통화 정책과 교수로 재직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재무부 총장의 역임이 돼서 10년 동안 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골드만삭스 부회장으로 갑니다. 안 좋은데. 예. 안 좋은데. 이분 전적을 보면 여러분이 네. 머릿속으로 딱 그려질 겁니다.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을 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이탈리아 중앙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어디로 가냐? 유럽 중앙은행. 이분은 경력 사이사이에 틈이 없어요. 바로바로 다음 자리로 이어가는데. 근데 아주 좋은 자리로 영전하시고. 네, 영전에 갑니다. 가면 기본적으로 뭐 전무이사는 기본이야. 그러니까요. 부회장 이런 거는. 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하실 때 이 당시 2012년에 막 그리스 파산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요때 유로존을 구했다는 평가와 함께 슈퍼마리오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지 포튠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리더다. 근데요,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 모르지만 이건 송 작가 내피셜이지만 네. 이 양반이 그 일반적인 대학 교수가 네. 학자였다 그러면 네. 이런 출세가 가능할까요? 아이, 불가능하죠. 분명히 뒤에 백이 있어. 그러면 누가 백일 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 누가 백인지 일단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요때 이 분이 2021년 올 이제 2월 13일 총리로 임명이 되는데 취임이 되는데 요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보세요. 지난해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 내에서 가장 크게 먼저 타격을 받은 나라가 어디죠? 이탈리아죠. 네. 예. 그러면서 중국발이라고 하는 오명을 많이 썼지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2019년에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국하고 1대1로 MOU를 맺거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엄청나게 미움털이 박혔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뜩이나 저것들 하는 짓거리 미워 죽겠는데 게다가 얘들이 이때 굉장히 막 나갔어요. 유럽연합한테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서. 왜냐면 중국 돈을 믿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코로나19 팬데믹 하면서 이제 유럽 연합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19 회복을 해야 되니까 돈을 이제 유럽 연합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각 나라별로 분배를 하는데 괘씸죄에 걸린 거야. 그렇지. 이탈리아가. 이탈리아는 잘 안 줘. 네,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씨 돈도 안 줘? 이러면서 무슨 짓을 했냐? 그 1대1로를 맺었죠. 그러면서 그 뒤로도 계속 이걸 하다가 대통령이 봤을 때 아씨 안 되겠는데 얘네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가는 이탈리아가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바로 마리오 드라기 총리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고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자본이 이탈리아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고 패션이나 관광 사업을 진행을 네.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 이탈리아에 일어난 거야. 그렇죠. 이탈리아 애들이 들어와서 지네 가죽에다가 지네 노동자들에다가 지네 관광객들 끌어모아갖고 돈을 막 벌어. 근데 이탈리아에 떨어지는 게 없어. 어차피 왜냐면, 중국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의 3위의 중국 투자 수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1위가 영국, 2위가 독일, 3위가 이탈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입장에서 국제 나라 규모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땐 우리랑 비슷해요. 이태리는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잘 돼 있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참고로 이탈리아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24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이민으로 거주한 중국인의 숫자가 32만 명이에요. 합법만? 합법만 32만 명이에요. 10년간 9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모여 있어요. 어디에 모여 있냐면 이탈리아 북부. 자, 이탈리아는 사실 북부하고 남부가 확실히 극렬하게 나뉩니다. 북부가 공업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부유한 곳입니다. 남부는 그냥 굉장히 마피아지 뭐. 가난합니다. 네, 마피아. 마피아 본산이지 뭐. 네. 네. 근데 이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하고 프라토라는 곳에 거주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세계 패션의 중심 도시인 피렌체의 위성 도시가 이 바로 프라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르마니, 구찌, 프라다 이런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대부분이 중국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메이드 바이 차이니즈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 그 명품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중국 거예요. 가죽에 중국 노동자가 이탈리아 가서 만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정식 수출도 안 해요. 여행객들이 와서 가방에 실어가가지고 그대로 중국 안에 들어와서 이 물건들을 전세에 뿌려버린 겁니다. 네. 2013년에 이미 이 프라토의 중국인이 경영하는 패션 제품 공장의 숫자가 4,000개예요. 그럼 그 뒤로는 더 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송작가 TV 몰에서도 조만간 이태리 수입 백을 내놓을 건데 저희는 공장에서 중국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현지 가 있는 한국 교민 사장님을 잠깐만요. 통해 나 가지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요. 다 처음 듣지. 네, 저도 처음 방송 통해 들으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수제작 가방 세트를 저희가 조만간 출시를 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중국의 이탈리아 영향력이 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탈리아가 그나마 중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아주 이제 뭐랄까 중국을 심하게 조지고 유럽 안에서 중국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태리라고 하는 거점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많이 해준 게 사실이거든.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져버린 거지. 응?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제 트럼프가 지고 나서 민주당 정부가 오면서 유럽하고 관계가 개선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자, 중국은 최악의 경제난을 터졌고 예전 같은 자금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 일단 돈이 떨어졌어.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오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발이 묶여 사라진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태리 안에 쌓여 있는 상품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고 중국에 있는 원료들이 이탈리아에 못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탈리아 북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경제권이 거의 1년 반 동안 괴멸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예요. 왜? 이 사람이 미국의 자본들하고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뽑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부회장을 괜히 하지는 않았을 테고 사실은 이탈리아는 신의 한 수였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마리오 드라기 아니면 이탈리아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이탈리아 내부보다는 유럽 전역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럼 분이거든요. 이 양반의 명성이면 어디 로스타일드 돈이 됐든 어디든 교양청 돈이 됐든 골드만 삭스 돈이 됐든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신용이 좋은 그렇죠.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저는 사실 이때 마리오 드라기 총재 얘기가 나왔을 때 뜬금없이 왜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을 것 같나요? 아니요. 놀랍게도 다 안 한 거지. 찬성했어요. 이 얘기는 야 일단 내가 들어가면 경제 살릴게. 그리고 니들 요즘 한 1년 동안 정치자금 힘들었지? 다 미국에서 니 수표 하나씩 온다. 이렇게 나는 뭔가 좀 구워 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탈리아 정치가 개판 5분입니다. 개판 5분이지. 왜 네. 개판 5분인 줄 아세요? 자, 이탈리아가 1946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래 지금 그 드라기 총리의 내각이 69번째 내각이에요. 뭘, 뭐 2년마다 한 번씩 바꿨어? 2년이 못 간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내각이 2년이 못 가면서 계속 돌려가면서 바뀌고 한 거예요. 네. 문제는 그물인 거야. 그물이죠. 맨날 무슨 비리 저지르면 당을 바꿔. 내각을 바꿔. 근데 4년 전에 비리 저지르고 나갔던 놈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신물이 나서 반체제 정당이라고 오성운동이라고 정당이 새로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성운동도 물들었어. 똑같아져 버린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인 정당을 기대하고 새로 뭘 하나 뽑아줬더니 뽑았는데 바로 동업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이 드라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 월급 안 받아도 돼요. 나 돈 필요 없어요. 예. 이명박이 옛날에 하던 짓거리 같아요. 나 돈 필요 네. 없어요. 예, 굳이 내부에서 돈 안 나와도 딴 데서 다 들어와요. 예,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 쌈짓 돈으로 나 이탈리아 경제 살려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일단 공식적인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드라기 총리 국내외의 건물 10채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데요. 한 채는 영국 런던에 있다고 합니다. 보유한 토지도 6개인데요. 돈이 얼마가 있는지는 이 부분은 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굉장히 부유한 이탈리아인이다. 예. 일단 굉장히 부자다. 예. 겁나게 부자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예. 다 부자다. 다 친구들도 부자고 네. 그동안 학자인 줄 알았는데 아유, 학자 아니다. 뭘로 돈을 벌어가지고 아유, 진짜 경제학자들은 이런 가난해요. 조 단위 때에 큰 재산을 모았는지 발음을 정확히 조 하시고요. 단위의 네. 재산을 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드라기인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송 작가의 본격적인 음모론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드라기의 돈은 누구 돈일까? 드라기를 믿고 돈을 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이탈리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교황이 처음에 이탈리아에 이제 로마에 바티칸을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일종의 독립적인 왕국을 운영했던 선례를 찾아봐야 돼요. 그 당시 교황 다른 나라의 왕들은 교황한테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내고 그렇죠. 이제 승인을 받으러 갔죠. 네. 그래서 교황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 교황청의 재산이 엄청났죠. 그래서 이제 교황청 재산이 얼마냐라고 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네. 13조 원 정도 되고 그건 누가 대답하신 건가요? 교황청 공식 발표가 13조 원 되고 1년에 2조 5천억 정도 쓴다. 그리고 수입도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요새 조금 적자다. 수입이 나온단 말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부동산 교황청은? 아까 얘기한 네. 부동산 임대업부터 그러니까 재산 중에 90%가 주식이에요. 주식. 10%가 부동산이야. 10%가 부동산. 근데 이 10%가 이탈리아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영국 런던, 워싱턴, 미국 남동부 해안
이런 쪽에 토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지. 아유, 구석구석 잘 뿌려놓으셨네. 자, 요게 이제 구석구석 뿌리신 역사가 이제 예수회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예수회는 뭐냐면요, 기존의 그 신교, 그러니까 이른바 개신교하고 맞서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슬람하고 사실상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교황이 친위대로 세웠다라고 믿어지는 조직이에요. 예수회가 사실 저희 서강대가 예수회 소속 대학이거든요. 근데 로욜라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회가 전 세계에 대학을 되게 많이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황의 재산을 아까 말씀드린 13조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최고 10배는 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회가 교황의 돈을 받아가지고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황이 걷어들인 헌금이나 교황의 자산들을 운영해가지고 엄청난 거대 자본을 쌓았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초기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주가 예수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회. 예수회. 그래서 이 예수회가 전 세계에 딱 3군데의 시티형 나라를 세웁니다. 시티형. 그러니까 도심지에 단독으로 나라를 세워요. 처음 세운 거는 물론 바티칸이죠. 바티칸. 그래서 바티칸은 치외법권이고 재정, 경제, 사법, 화폐까지도 다 독립돼 있어요. 다 독립돼 있어요. 네. 두 번째 세운 게 런던에 있는 런던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시티 오브 런던. 네, 그러니까 이 런던 안에요, 이 예수교가 운영하는 일종의 금융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특정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바티칸하고 똑같이 그 지역의 법률과 돈과 운영과 세금이 다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모든 돈들, 유태 자본들이 한때 영국에서 운영이 됐었었죠. 그리고 이 시티 오브 런던이 세 번째로 세웠던 도시 지역이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 그렇죠.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근데 미국의 수도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예요. 아니, 남북 전쟁이 끝나고예요. 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어제 링컨이 이제 전쟁을 해갖고 이겼잖아요. 이겼죠. 그 과정 중에 남군은 프랑스의 돈을 받아다가 전투 자금을 썼어요. 네. 북군은 어디서 돈이 났을까요? 영국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렇죠. 시티 오브 런던에서 돈을 빌린 거죠. 채무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채무 상환을 요구받게 되니까 링컨이 그린백이라고 불리는 자체적인 미국 화폐를 쓰겠다라고 선언했다가 네. 바로 일주일 바로, 다 총을 네. 맞으셨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왔던 대통령이 남북전쟁의 영웅 그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란트가 1871년에 DC에서 그동안 이 채무 관계에 대한 게 복구 비용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잔존 채무를 인정하고 복구 비용으로 교황청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계약서 상태에 미국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네. 워싱턴 DC 주식회사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형태로 이제 채무 거래가 생성이 됐고, 그래서 그 거래를 통해서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 역할을 하면서 걷어들인 돈들을 원금과 이자로 갚아갖고 이제 교황청에다 돌려보내고 있는데 돈이 너무 커가지고 보내도 말하자면 원금을 못 갚고, 그래서 거기 물려있는 채무가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교황청에 의한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음모론으로. 그래서 그 음모론을 증명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이 낸시 펠로시 같은 미국에 있는 기독 이런 그 천주교 계열의 정치. 이 낸시 펠로시 아버지가 바로 이탈리아에서 살던 공산주의자였고 네. 교황청에서 일을 받아갖고 했었고 거기에서 정치도 했던 사람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관계로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들어서서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쿠데타를 통해 갖고 무효화를 시켜버리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대선 이후에 잡음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온갖 루머로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뭐 장군들이 체포가 됐다. 그러니까 수상들이 체포돼서 지금 안 나타났다. 네. 이탈리아 로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다. 그때 특수부대가 들어서 교황을 체포했다. 뭐 이런 네. 온갖 루머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정리되고 난 시점에서 드라가가 갑자기 총리로 훅 들어온 데에는 네, 드라기가. 분명히 드라기가 들어온 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럼 실제적인 교황청의 돈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조 원이라며 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13조 원이면 껌값이지. 예. 그 정도는 그 교황청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가격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황청이 그 13조 자산의 10조 이상을 주식으로 쥐고 있다는데 이게 어느 주식이고 얼마짜리 주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130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음모론자들 이른바 여기 교황청 돈이 로스차일드고 지금 세계 그 월가의 돈이 다 교황청 돈을 시작으로 한 시드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사람 주장이에요. 최소 20경원에 달할 거라고. 지금 현재의 달러 가치로 20경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2천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뭐, 이 사람들이 2천조 달러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은행협회에서 계산한 전 세계 국가의 부채를 다 합쳐봤는데 이게 33경원이라는 부채가 있어요. 기업을 포함해서 현재를 포함해서 국채를 포함해서 사채를 포함해서 세계은행이 조사해야 33경원의 사채가 있어. 부채가 있어 지금 현존하는 부채가. 근데 임자가 밝혀진 거는 12경원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빌려준 돈은 이게 빌려준 채권자가 있는 돈 12경원밖에 안 되는데 빌려준 채권자를 모르는 돈이 20경원에서 22경원 정도가 지구상에 어떠한 문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이 결국 전 세계의 돈 장사를 최초로 시작했던 바티칸 교회와 유태 자본의 돈을 굴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이걸 미천을 까고 해가지고 이만큼의 돈을 지금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망하거나 말거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도전을 못하니까 이걸로 교황의 위세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낸시 펠로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환한 얼굴로 만났던 이유가 웃으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했던 이유가 결국은 북한에 그 돈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건가요? 이게 그 정도 이제 푼돈인 거고요. 네. 이게 북한에 들어가서 개발 자금 자체는 푼돈인 아예 거고, 아예 푼돈인 거고. 그렇겠네요. 지금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나 교황이 지금 같은 그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내놓는 거는 네. 자 기존의 화폐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세계의 화폐 질서를 중국이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경제 정쟁의 결과로 결국은 달러가 무너지게 되면 바티칸이 다 무너진다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빚이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갑자기 이제 내가 채권자를 모르니까 나 이제 빚 그만 갚을래 했을 때 갑자기 그 바티칸에서 증서 들고 와갖고 돈 내놔 그러고 밤중에 몽둥이 들고 찾아오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지금 이 힘든 사람들은 중국 따라서 요거 한번 이번에 확 백지화로 뒤집어 엎고 이 돈 한번 떼먹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그
그랜트가 1871년에 작성했던 그 교황청하고 워싱턴 DC 간의 채무 사용권. 계약 이거를 무효화 시켜버리면 국채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미국의 그렇지. 지금 국채를.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이거를 지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연임을 하게 되면 그게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낸시 페로시 계의 개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티칸계 자금들과 조직들이 움직인 게 아니냐. 야. 그래서 그 서버들이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데서 뭐 BJ 선거에 관련된 서버들이 발견됐네 어쨌네 하는 거에 배후에는 예수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영국이 이번에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황청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거를 교황청의 주도하에서 이게 교황청이 만들어라. 그럼 내가 어차피 지금 리셋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중이 중요해. 전 세계 부가가치의 60%를 내가 쥐고 있는 입장에서 만일 이게 비트코인으로 흡수된다고 치면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로 흡수된다고 치면 그 60% 지분만 유지할 수 있으면 디지털로 바꿔도 괜찮아 라는 의견일 수 있어요. 근데 중국처럼 이제 다 털고 달러 없는 걸로 알고 우리끼리 모여갖고 우리끼리 무역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 이래 버리면 바티칸 입장에서는 이 용서가 안 되는 그동안 모아놨던 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기득권을 다 날려먹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선행해서 먼저 질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되게끔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중국이 먼저 준비를 해갖고 이걸 치고 가고 있는 이상 이거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중국이 만든 다음에 다른 국가들이 딸려가 버리면 그땐 수습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선행해서 영국이나 오스트리아를 통해 가지고 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자기 지분을 기존에 있는 달러화 그 경제 구조에서 가지던 만큼의 엄청난 지분들을 그 안에서 확보하려고 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밑에서 네. 그 협상만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혹시라도 그쪽 돈이 그쪽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또 하신단 말이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천주교가 미치는 그 영향력,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예요. 천주교도가 13억 명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8%,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하든 조직화를 하든 이런 면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은 천주교예요. 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목사님이 선거 운동하고 다니듯이 네. 기독교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카르텔 같은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서구권 국가들이 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못 벗어나지. 정치적 영향력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500만 정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독교가 너무 크네. 개독교가 너무 세고 너무 세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랄까 진짜 다른 나라하고 달리 엄청난 박해를 통해 가지고 맞아요. 종교에 대한 이거를 사실상 거의 신도들이 쟁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바티칸의 그 헌금들의 일부를 다시 이렇게 상납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보내고 있죠. 보내고 다시 내려받는 상태로 고리를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중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자금 투자가 들어오게 네. 되면 이른바 우리가 방금 걱정했던 이런 네. 자본들의 흐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쓰고 이러한 자본들이 공평하게 쓰여질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 그러면 중국 자본은 들어오면 걱정되고 바티칸 자금 걱정 안 되겠어요? 일본 자금은 걱정되지. 걱정 안 되겠습니까? 다 걱정되지. 어디서나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그 자본의 투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감시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기
그게 싫다고 해서 그런 자금을 안 받아들여 버리면 쇄국 정책이랑 경제적인 쇄국 정책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컨트롤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한 번 도덕적인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이거 이제 자꾸 음모론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100% 이게 뿌리가 드러나진 않았는데 빈 땅에 듬성듬성하게 그 흔적이 있어 분명히 누가 봐도 있단 말이야. 성 작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 되는 게 전혀 상관없이 천주교 카톨릭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어 송 작가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카톨릭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100% 음모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일종의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꾸준히 국제 정치 관련한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진짜 그 문희정 평론가의 얘기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론 안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뒤에 있는 이면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하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겉으로 나온 얘기는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들어서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골든파워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요. 이게 뭐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고 외국 기업의 전략 상품 공급 계약에 있어서 특정 조건을 걸 수 있는 건데 금융, 신용, 보험, 에너지, 운송, 건강, 식품, 안전,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버 부문 이 거의 대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사실은 이미 많은 그 이탈리아 기업들을 먹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 스탑을 시킨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스탑시킨 상태에서 헐값에 그걸 아마 도로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이탈리아도 굉장히 군사 강국이에요. 무기들 많이 만들거든요. 이런 이제 서방의 무기 기술들을 중국이 이탈리아나 터키를 통해 갖고 많이 빼돌렸다라는 이제 의혹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지난달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드라기 총리한테 전화했거든요. 전화하면서 야, 나 우리 EU하고 투자협정 비준되는 거, 그거 스탑돼 있는 거 이탈리아 니네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좋게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협박을 했겠죠, 당연히. 야, 씨,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확 돈 다 빼버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했는데 드라기 총리가 이분이
이분이야말로 꼬리가 한 200개는 달린 분 같아요. 웃으면서 아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해 하면서 뒤에서는 다 끊어버리는 상황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드라기 총리는 야 니네 지금 돈 없잖아. 달러 떨어진 거 뻔히 아는데. 대신 우리는 아직도 기축통화국 미국이 우리 도와주기로 했어. 내가 굳이 그 바영한테 전화 안 해도 골드만삭스 전화하잖아. 그럼 바로 FDA에서 승인 받아갖고 돈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기로 했다니까. 개기지만 나한테 어디다 대고 옛날 생각하고 이씨 맘먹으려고 들어. 이런 느낌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탈리아는 살아났다. 드라기 총리에 의해서 그렇지. 살아났다. 대신 네. 과거에 이른바 카톨릭과 미국 민주당 계열 월가의 그림자로 다시 스며들어갔다. 사실 골드만삭스한테 나라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은. 뭐 그전엔 중국한테 맡긴 그러니까 거였는데. 중국한테 맡겨보고 중국이 잘해줄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그래도 뭐 뭐니 해도 미제가 낫네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구간이 예. 명관이었어 뭐 이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지. 네, 야, 그렇죠. 이 코로나가 미치는 국제 역학 관계가 엄청났어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사실 봐야 돼요. 코로나 네. 바이러스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중국하고 이탈리아가 밀접하게 움직이는 속도가 빨랐는데 그 이탈리아가 제일 크게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탈리아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렇지. 중국에 대해서. 원래 그러니까, 나빴는데 상정을 그게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 먹여 살리니까 하고 그렇지. 생각을 안 했는데 걔네들이 그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감정이 서로, 많이 상해버린 거죠. 상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중국에서는 이탈리아 기원설까지 얘기를 한 거야. 야 거기 있던 노동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퍼뜨린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진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 아무튼 이탈리아 중국 관계는 이제 현 상태는 단절인 거고요. 네. 자, 이탈리아는 아직 EU한테도 약간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박쥐 같은 신세이긴 합니다만, 뭐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또 고유의 강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럽 연합하고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을 하게 될 거고,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하고의 경제적인 어떤 교류도 많이 커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진출하게 된다고 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하고 합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탈리아와 한국 간의 교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체제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네. 또 한 번의 국뽕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아니 이탈리아 얘기를 시작했는데 바티칸의 재산을 거쳐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최고다로 끝나네요. 그럼요. 예. 네, 우리 이 편파 방송의 어떤 일종의 그 루틴이죠. 네. 네. 자,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의견 조사해 와주신, 좋은 정보 주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에게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이렇게 그럴듯하지 않냐? 우리끼리 막 서로 이러면서 막 띄워줘 가면서 이러니까, 뭔가 좀 그럴듯하지 않아?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랬나? 그냥 5분만 진지하면 네. 막 간질간질해. 알러지가 와. 네. 아유.